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하 14도까지 어제보다 기온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 예상되는데요. 종일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요. 추위와 함께 대기가 건조한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온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의 은퇴 세대는 쉬기보다는 계속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되길 바라는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새해를 여는 신년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월 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도권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7% 하락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71% 상승했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3.29% 올랐습니다. 강원도가 폭설에 대비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긴급 대응반은 하루 10cm 이상의 눈이 오면 권역별로 인접지역 장비와 인력을 집중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또 빠른 제설을 위해서 산간도로 등 36곳에 인력 300여 명과 장비 240여 대를 배치합니다. 영월군이 이달부터 응급 환자의 응급 이송 첫 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다른 지역 종합병원 등으로 응급 이송되는 지역 주민인데요. 지원 금액은 한 건당 최대 20만 원씩 한 해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원주시가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은퇴 세대의 일과 삶 그리고 지역에 머물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드에이지 이보람 대표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원주시 은퇴세대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조사는 원주시에서 진행하게 된 건이고요. 저희 서드에이지는 용역사로서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고령화 사회를 2024년 12월에 조기 달성한 한국이 그 일에 앞서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50세부터 64세 사이 이른바 은퇴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필요가 있으신지를 파악하여 은퇴 세대의 지역 정주를 돕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 흐름에 꼭 필요한 조사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조사에서 말하는 은퇴 세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은퇴 세대는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떠올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세부터 64세까지를 은퇴 세대 혹은 신중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분들은 법적인 정년 퇴직을 전후로 해서 주된 일자리,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활동 의지가 강한 젊은 은퇴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우리가 노인의 범주인 65세 이상으로 한정 지은 게 아니라 이제 50대 이후부터 아무래도 또 퇴직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뭐 은퇴 이후에는 쉬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인식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가 기존에 저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네. 응답자의 무려 87.8%가 쉬고 싶다기보다는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10명 중에 9명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분들이 희망하는 근로지속 연령은 평균 71.5세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정년 이후에도 10년 이상 더 현역으로 뛰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87.8%의 비율로 다시 일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온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 지역으로 좀 한정해서 봤을 때 은퇴 세대가 다시 일하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크지 않을까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실상은 일하는 즐거움이 경제적인 이유보다 1%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즐거움은 25.5%, 경제적인 이유는 24.5%였는데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싶고 삶의 활력을 찾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더 컸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혹은 정말 생계 마련을 위해서, 생계비를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하는 즐거움이 더 높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활동하는 뭐 노년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노년층 이라기보다는 신중년이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저희가 일부러 50에서 64세를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물론 서울시 때문이기도 한데요. 주된 일자리, 내가 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거나 직급이 높아지는 오래 근무했던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당하는 평균 연령이 45세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긴 하지만 일반 사기업들은 폐업을 한다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 특정 시기에 그만둔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점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제 지금 사는 거는 또 장수시대가 되는 바람에 80세, 90세, 100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중장년 시기, 액티브 시니어 시기 50에서 64세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생애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액티브 시니어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정작 관련 정책 활용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네, 안타깝게도 정책 인지도가 5점 만점에 1.99점에 불과했는데요. 좋은 정책이 있어도 당사자분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홍보 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가 적시적소에 전달되지 않는 미스매치가 좀 컸고요. 은퇴 세대들이 원하는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많이 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맞는 일자리보다는 현재로서는 보람 일자리 같은 것들을 알리는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좀 충족을 시켜주는 정책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네요. 은퇴 세대는 또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도 청장년층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정주 여건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편의성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문화시설에 있어서는 아주 점수가 낮았습니다. 원주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로 교통이 불편하다가 34.4%, 편의와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가 역시 34.4%로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서 자가용 없이 이동이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는데요. 이는 활동적인 은퇴 세대가 되는 데 있어서 발을 묶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통 때문에가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원주 정도면 그래도 좀 교통이 잘 마련돼 있고 수도권이랑도 근접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사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래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일자리뿐 아니라 은퇴를 기점으로 이제 생활 전반이 달라지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런 은퇴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조사에 따르면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와 취업 지원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률이 43.4%나 나왔는데요. 단순히 일자리만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취미와 활동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이 부분은 58.2%로 나왔고 매우 중요하게 보여졌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일거리, 놀거리, 배울거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단계별 로드맵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우리가 신경을 특히 많이 쓰는 부분이 출산율 제고나 청년 유입 정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은퇴 세대의 삶의 질 역시 함께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원주시가 은퇴자 친화 도시, 나아가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곳이라는 브랜드가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세대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면서 평생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면 우리 원주시에서만 은퇴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는 물론 좀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퇴 세대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정책을 설계하는 행정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100세 시대는 이제 인생 산막과 사막으로 나뉘면서 덤으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황금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은퇴 세대들이 아이들 및 좀 설렐 수 있는 도시로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좀 세심한 정책을 펼쳐주시고 여기 거주하시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은퇴 세대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보시기보다는 혹은 쉬라고 하시기보다는 그 새로운 도전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시니어 커리어 브랜딩이란 주제나 다른 시니어 트렌드 관련해서 강의도 해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원주에서 예정된 강의 일정이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원주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딴중일기 외에는 강의를 하고 있지 못하고 보통은 서울 수도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짤막하게나마 그러면 시니어 커리어 브랜딩 관련 말씀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인식을 전환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전처럼 다 같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쌓으신 매력 자산이나 시간 자산이나 경험 자산이 무엇이 있으신지 진단하시고 파악하신 후에 그에 맞는 기대치, 소득 수준,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하신 후에 좀 장기간을 두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커리어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좀 진단을 잘 해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중장년층 분들도 새롭게 모델이나 배우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SNS에서도 왕성하게 뭐 영상도 찍어 올리고 다양하게 젊게 사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기쁨과 일하는 즐거움을 찾고 그게 실질적으로 또 수익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과 관계 또 생활 여건이 함께 뒷받침될 때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겠죠. 은퇴 세대의 경험과 이런 의지가 지역의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표님도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드에이지 이보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늘 제198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빈 신년음악회의 상징적인 곡부터 대작 교향곡까지 새해를 여는 무대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신년음악회 어떤 공연인지 전체적인 구성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 시립교향악단은 오늘 저녁 7시 30분 백운 아트홀에서 제198회 정기 연주회인 신년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 그대로 새해 시작을 알리는 무대인데요. 전통적인 신년음악회의 분위기와 함께 고전과 낭만을 아우르는 대작까지 폭넓게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공연의 문은 빈 신년음악회의 공식 앙크르곡으로도 잘 알려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로 열리는데요. 경쾌하면서도 품격 있는 선율이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 같은 작곡가의 봄의 소리 왈츠가 연주됩니다. 특히 이번 봄의 소리 왈츠는 소프라노 버전으로 편곡돼 협연자로 나서는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고요. 여기에 모차르트의 아리아 안녕 내 사랑, 그리고 후반부에는 브람스 교향곡 제1번까지 더해지면서 1부는 신년음악회의 전통적인 밝은 분위기, 2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서사적인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공연이 소프라노 이혜원 씨와의 협연이 특히 눈에 띄는데 어떤 무대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네, 이번 신년음악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한국 가곡과 성악 무대에서 섬세한 해석으로 사랑받아온 소프라노 이혜원과의 협연입니다. 소프라노 이혜원 씨는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거쳐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현재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인데요. 특히 한국 가곡을 통해서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선 모차르트의 안녕 내 사랑을 통해 이별의 슬픔과 사랑의 아픔을 섬세하게 풀어내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에서는 새해와 잘 어울리는 밝고 힘찬 에너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씨는 이번 신년음악회가 새로운 해의 첫 무대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공연인 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저 또한 관객분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받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주 시립교향악단과 처음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앞에서 이끌고 계신 지휘자님과 무대에서 잘 소통하면서 즐거운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모차르트 아리아를 저도 무대에서 처음 선보이는데요.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생각하고 해석했던 음악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리는 두 곡 다 멜로디만 들으셔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감동이 있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곡들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공부하고 오신다면 들을 때 더 이해가 되시고 다른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신년음악회에는 정주영 상임지휘자 취임 이후 처음 맡는 정기 연주회라고 들었는데요. 지휘자의 해석과 공연 메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말 취임한 정주영 상임지휘자가 원주 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첫 신년음악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주영 지휘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지휘자로 국내외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면서 섬세하면서도 균형 잡힌 해석을 보여줘 왔는데요. 특히 첫 곡으로 선택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에 대해서는 알프스 끝자락의 오스트리아와 자연 환경이 닮은 원주와 잘 어울리는 곡이라며 새해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지휘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원주에 와서 이제 5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원주에 와서 느낀 점이 상당히 오스트리아의 그 알프스 산맥의 끝자락과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 4년간도 이런 오스트리아의 그러한 지형과 굉장히 어울리는 또 그 지역의 작곡가의 특별한 곡들을 선별을 해서 자주 무대에 올렸는데요. 이 알프스의 끝자락의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환경이 이 원주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민 왈츠죠. 그리고 또 비엔나 신년음악회 대표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첫 곡으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네, 새해의 시작을 음악으로 함께할 수 있는 무대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에서 특별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연 소식부터 들고 오셨네요. 치앙예술관에서 모녀의 유쾌한 이야기를 풀어낸 창작 연희극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전통예술단 아울이 오는 14일과 15일 치앙예술관에서 창작 연희극 젊은 어멍 먹은 늙은 딸년을 공연하는 건데요. 경민선 작가가 2017년 처음 선보인 무대는 전통 연희를 현대적 서사로 풀어내면서 인기를 얻은 바 있었는데 한층 매끄러워진 이야기와 완성도 높은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공연은 세월을 거꾸로 껴입은 모녀가 서로의 눈과 귀, 허리를 나눠 짊어진 채 세월을 건너가는 기묘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세 개의 마당으로 짜인 이번 공연은 우스꽝스러운 음악과 기이한 몸짓으로 나이 먹음을 표현하는 첫째 마당과 마치 한 몸이 된 듯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모녀의 세월이 펼쳐지는 두 번째 마당, 그리고 세월 속에 묻힌 걱정을 털어내는 세 번째 마당으로 나뉘어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유쾌함은 물론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빌려 삶을 한 판의 놀이로 풀어내면서 관객들의 삶에 위로와 응원을 건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작업을 이어온 작가들의 작품이 한데 모이는 전시 소식도 있네요. 네, 원주 갤러리원에서 서로 다른 예술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준, 이윤정, 김재현 작가가 참여하는 초대점 한대가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건데요. 전시명인 한대는 각기 다른 물성과 속도를 지닌 매체들이 한 공간에 머물며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전시장에서는 김현준 작가의 영상, 종이 비행기를 그리는 화가, 이윤정 작가의 회화, 김재현 작가의 도자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과 회화, 도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기록하는 언어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매체로 자라난 조각들을 한 공간 안에 한데 모아 하나의 풍경을 만듭니다. 이번 전시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각자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놓일 때 어떤 장면이 만들어지는지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전시회 한대 소식이었고요. 자, 5연승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원주 DB가 바로 오늘 홈에서 6연승에 도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4연승 행진 중인 수원 KT이기 때문인데요. 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팀 최다 연승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앞선 두 팀의 세 차례의 맞대결도 무척 치열했거든요. 상대 전적은 DB가 1승 2패로 뒤져 있지만 세 경기 모두 3점 차 이내의 접전 승부였고 최근에 DB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세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 끝에 승전골을 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예, 원주 DB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팬 소통 강화를 위해서 카카오톡 공식 채널과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죠. 맞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해 홈경기 티켓 예매와 경기 일정 확인, 단체 관람 예약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구단 상품 출시와 각종 이벤트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용을 원하시는 팬분들께서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DB 프로민 또는 DB 프로민 프로농구단을 입력하셔서 채널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복잡한 절차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요긴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팬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원주 DB 관계자의 말처럼 좋은 성적과 좋은 팬 서비스로 사랑받는 구단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당분간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할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목도리와 장갑 또 모자를 착용하면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귀가 후에는 손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좋겠네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